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알리는 공항철도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올렸는데요. 내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 일단 자기소개서가 천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 금방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까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꼼꼼히 예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필기 특강 오픈돼 있고요. 면접 특강도 8월 10일 여러분 필기시험 보고 나오면 홍보 영상 보실 수 있게 업로드 예정입니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쭉 저희 필승 NCS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 블로그에다가 해설은 오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줄글로 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채용 브리핑부터 간단히 하고 경력사항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은요, 일단은 인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인턴, 채용 형태, 인턴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험형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이게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해서, 저희 학생분께서 직접 인사처에 문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어요. 문의하신 내용, 이게 그 전환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인턴 수료자는 당사 인력 현황을 고려해서 인턴 성적 순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운영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채용형 인턴, 전환되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악착같이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통상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기시험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자, 채용 인원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영무가 없어서 아쉬웠죠? 이번에 4명 채용을 하고요. 보훈 1명. 기술 이번엔 차량직을 채용을 합니다. 4명 또 1명. 승무는 18명으로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전형은 17일부터 23일 내일 오전 11시까지이고요. 6일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 필기시험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결과는 이틀 만에 또 나오고요. 면접은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과도 4일 만에, 5일 만에 굉장히 빨리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험생들 애태우지 않는 기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줘야지 마음도 편하고 좀 뭐 탈락하더라도 다음 거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속전속결 진행이 되고 입사도 9월 8일로 굉장히 빠릅니다. 전형별 안내사항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직무, 적합, 요건, 가점, 자기소개서 적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적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적격, 부적격이라고 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요거 보시면 오기재, 불성실 작성 시 탈락 처리, 그러니까 기관명을 잘못 쓴다거나 공항철도 지원하는데 한국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문항 내용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쓴다거나 똑같은 걸 복붙한다거나 작성 항목을 누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성실하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직무 적합 요건과 가점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의 20배수 범위 내이니까 굉장히 많이 일단은 서류 합격을 시킬 것 같고요. 필기로 많이 갈리겠죠, 그러면. 필기는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 전공시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성검사는 솔직하고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준비가 필요가 없고 25분 내에 193개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기초능력은 보니까 아래 NCS 8개 영역입니다. 정보 능력이랑 자기개발 능력 2개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문항씩 총 40문항인 것 같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전공이죠. 승무는 철도안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시험 출제 범위도 디테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철도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호는 전공시험 없이 NCS 100%로 진행을 합니다. 범위는 2에서 5배수로 상이하다. 자세하게는 공개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른 인원을 가지고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조별 집단 면접으로 다대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 뭐 조직 적합성, 인성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필기까지만 좀 뚫으면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항철도를 해왔고요. 상반기부터 이번 그 새 시즌을 겪으면서 총 승무 18명 중 10분이 합격하셨고 기계 상반기에 한 분 계셨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총 19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주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면접도 당연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대다 면접 100% 방식인 9호선 운영 부문도 결과가 이렇고요. 보시다시피 이번에 상반기 바로 직전에 대전교통공사 사무보훈도 면접 100%였는데요. 5대1 한 자리 뽑는 자리에 저희 학생분이 합격을 하셨고 9호선도 보시면은 한 명 채용 자리에 4대1, 5대1 뚫고 다들 잘 가셨습니다. 그만큼 다대다 면접은 저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독보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필기시험 나오시면 유튜브에 면접번 홍보 영상도 올라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특강은 이따가 1분만 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브리핑과 성과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력사항 작성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는 여러분 인적사항이니까 순서대로 그냥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실제 입사 지원서 페이지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캡처하다 보니 약간 깨졌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읽어보면 지원 시점 또는 이전에 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고요. 경력란이 모자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가장 최근 거를 위에다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 분야랑 관련된 경력만 써달라는 겁니다.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복지 경력이나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공항철도 협력사 1년 이상 또는 공철 인턴 경력을 기입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명도 여기 제가 아래에 참고로 쓴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예시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곳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딱히 없네요. 참고하시고요. 담당 업무는 여기 두 가지 쓰게 되어 있는데 직무기술서 열어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두 개 정해서 대표적인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일단 경력 있으면 무조건 쓰시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승무분들 경력 안 쓰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건덕지라도 연관 지을 거 있으면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가이드 드렸으면 충분히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일단은 600바이트예요, 여러분. 600자가 아닙니다. 600바이트 350자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총 1050자밖에 안 되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힘으로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 각각이 면접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요거 자체가 면접 준비를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요. 항목 1번 가장 필요한 역량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350자 줘놓고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게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문항은 차별화된 너의 역량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가장 필요한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준이 완화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내 노력과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역량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은 이미 공철을 써보신 분들은 기존에 1번 쓰셨던 거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제출하시면 큰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내면은 아마 좀 표절 프로그램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강점 문항, 강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항은 여러 번 쓰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나 9호선 운영부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자기개발 능력과 조직이의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봤냐? 역량 기르기 위해 너는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해봤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직무기술서 참고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해서 역량을 길렀는지 써주면 끝이 납니다. 이러한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적임자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 2문단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식으로 공항철도 승무직으로서 저의 차별화된 역량, 승무직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거입니다. 이유 간단하게 써주면 더 좋고요. 근데 분량이 모자란다 하시면은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분량이 너무 짧아서 원래는 이유는 당연히 써줘야 되는데 분량상 내가 좀 더 경험에 치중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첫째, 이러한 경험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분량에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50자 완성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350자면은 요 내용 쓰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을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경험을 여러 개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개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상세하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어쨌든 핵심은
입사 후 포부 쓰지 마시고요. 역량과 이유, 경험 순서대로 350자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역무직은 이거 다 350자 맞춰놓은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이유, 고객 응대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상황에 맞는 안내와 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문 민원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실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렇게 매뉴얼 직접 제작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뭘 했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불편을 제기한 고객을 응대한 뒤에 사례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 좋죠. 학교 행정도우미 인턴 경험을 해가지고 민원 응대랑 전화 상담을 수시로 했고 문의 유형을 분류해 FAQ 형태로 정리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 역량 완전히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직이랑 승무직도 잘 작성해 놨으니까요. 잠깐 멈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구조가 3개가 똑같아요. 내용만 바꿔서 본인의 얘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노력했는지 결과를 써달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문제 해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는 어느 거나 될 수 있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일하다가 만난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 수행 절차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에서는 대인관계는 조금 빼고 문제 자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랑 갈등한 거 말고요. 사무직이라면 고객과 갈등한 거는 일하다가 발생한 거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업무 자체, 고객 응대라는 업무 자체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하다가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거를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했다. 이런 것들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왜 그러냐면 갈등 해결 스토리가 궁금했다면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고 해소한 경험을 문제로 물어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 NCS로 따지면 대인관계 쪽보다는 순수 문제 해결, 문제 처리 쪽으로 써주는 게 좋겠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한 쪽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스타 기법을 좀 사용을 해봅시다. 상황 설명, 시츄에이션이고요. 먼저 문제나 도전 과제가 발생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목표나 과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목표나 과제를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지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왜 해결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량상 부족하다 그러면 빼셔도 돼요. 왜냐면 내 행동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실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뭘 했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이어야 되겠죠.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해결됐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써주시고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수치나 구체적인 성과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해주면 더욱 좋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템플릿을 좀 드리면 문제 상황 제시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내가 한 노력, 혼자 해결했다고 해도 되고 협업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 해결 결과와 분량이 조금 남는다면 깨달은 점까지 써주셔도 되는데 아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면접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경우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써주시면 되고요. 분량이 적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500자 정도 되면 디테일하게 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35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딱딱딱 기승전결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템플릿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답변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뭐 대인관계 정말 대인관계밖에 쓸 게 없다 하시면 이거 참고해서 쓰시고요. 갈등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런 게 있죠. 어디에서 뭐뭐로 근무할 당시, 뭐 학창시절 프로젝트 할 당시로 쓰셔도 괜찮아요. 마감이 다가왔지만 업무 절차에 혼선이 생겨서 작업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죠? 기존 절차를 검토해서 오류 지점을 파악한 뒤 팀원들과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실시해서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업무 흐름이 원활해졌고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명확한 절차와 체계적인 관리가 업무 성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느낀 점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면은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비하는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합니다. 구체성이 너무 없다. 근데 지금 분량상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절차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작성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와 함께 써달라.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입사 후에 동료들과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끈끈하게 신뢰를 형성할 줄 아는지. 예. 코레일에서 24년 하반기에 나왔던 문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때 작성하셨던 분들은 가져다가 좀 바꿔가지고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분량은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나만의 팀워크 향상, 신뢰 형성 노하우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팀워크를 높이는지, 신뢰를 형성하는지 쓰시면 되고요. 먼저 행동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피드백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실천한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상황과 목표, 어떤 조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솔선수범, 성실한 태도, 책임감 있는 모습, 희생하는 태도를 보였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책임감이었는지, 어떤 게 희생이었는지는 드러나야겠죠. 결과는 어땠는지. 4번입니다. 넘버링 잘못했고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이다. 성과가 났고, 신뢰를 형성했고, 팀워크가 끈끈해졌고, 이 얘기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골머리를 앓으실 것 같아서 GPT를 통해서 제가 가능한 것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서 봐보시고요. 작성 예시를 2개를 가져왔는데요. 첫째,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팀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지사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IoT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아 입상을 목표로 팀원들과 협력을 했어요. 초반에는 회의를 통해 각자 잘하는 파트를 분배했고 문제 발생 시 2인 1조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회의와 업무 공유, 메신저 공유 문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차트로 관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했다. 이렇게 내가 총대를 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보다 먼저 자료를 조사했고 매 회의 초안을 준비해서 신뢰를 얻었다. 리더로서의 덕목이 좀 드러나죠. 이렇게 하면은 팀원들이 나를 믿고 따라왔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과 동료의 신뢰를 받았고 프로젝트에서는 3등을 수상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분량이 진짜 짧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써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피드백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편돌이 당시 점주님께서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매장 운영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저는 고객의 구매 행동과 인기 제품을 관찰해서 자발적으로 판매 데이터를 정리했다. 피드백을 수용해서 능동적으로 했다는 게 이 첫 문장이 요 문장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점장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정리한 얘기를 해줬고 또한 이렇게 패턴을 분석해 물어보면 응대 효율까지 높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 향상과 함께 점주님의 신뢰를 얻어서 근무 연장을 제안받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근무 연장을 제안받았다는 것 자체가 점주님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친구가 피드백을 수용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신뢰를 받았구나라는 게 납득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항철도 채용 브리핑부터 자소서 작성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조금 내려가지고 여기 서울교통공사 합격 들어가자 해가지고 800문항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판매 재개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영상 정보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시험이 서교공과 유사하게 8개의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교공 특강 판매를 그대로 재개하는 거고요.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강의니까 믿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공항철도 학습하시고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 등까지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코레일 특강도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개 영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21년부터 24년 수강하신 분들의 합격 후기들도 여기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정보랑 좀 달라진 점은요. 제가 곧 새로 촬영해서 올리긴 할 거지만
초수강생은 11만원이고요. 수강이 100일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24년에 혹시나 저희 특강을 수강하신 분이라면 88,000원에 할인을 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800문항인데 200문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문항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160문항은 추가가 돼서 960문항이 되어 있고요. 24년 서울교통공사의 기출이 복원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해설 강의까지 추가해가지고 총 1000문항을 채울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 끝났으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서 들으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요거 링크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면접반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요. 필기시험 보고 나오시면은 바로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귀갓길에 보실 수 있게끔 시간 맞춰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류 접수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필기와 면접 특강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